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 이른입니다. 혹시 어젯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젊었을 땐 머리만 대면 잠들었는데 나이가 드니 잠 한 번 푹 자는 게 소원이 됐다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밤도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밤이 오는 것이 두렵고 기나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지쳐서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곤 하시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 같아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걸까요?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송과선이라는 작은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밤의 호르몬, 수면 호르몬이라 불리는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이 멜라토닌이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몸에 신호를 보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55세를 넘어가면서부터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니 잠자리에 누워도 몸은 잘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수면제를 찾아보지만 이것도 썩 내키지 않습니다. 혹시 약에 의존하게 될까봐,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기운이 없을까봐, 혹여나 기억력이 나빠질까봐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면제 대신 다른 대안을 찾으시는데요. 오늘 바로 그 대안으로 주목받는 멜라토닌에 대해 의사의 관점에서 정확하고 알기 쉽게 팩트만 골라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긋지긋한 불면증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든든한 무기를 얻어가실 겁니다. 자, 그럼 멜라토닌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자연산 수면 유도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뇌에서 분비되기 시작해서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아침에 해가 뜨면 분비가 멈추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만들죠. 우리 몸의 수면 각성 리듬, 즉 생체 시계를 똑딱똑딱 정확하게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고마운 멜라토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젊을 땐 밤만 되면 콸콸 쏟아져 나오던 것이 6, 70대가 되면 그 양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 생체시계의 힘이 약해져서 잠들기 어렵고 잠이 들어도 금방 깨고 새벽에 너무 일찍 눈이 떠지는 등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멜라토닌 부족이 노년기 불면증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셈이죠. 이때 부족해진 멜라토닌을 약으로 보충해주는 것이 바로 멜라토닌 영양제 또는 치료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멜라토닌은 흔히 생각하는 수면제와는 작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수면제는 뇌의 활동을 강제로 억제해서 잠에 빠지게 만드는 컴퓨터 전원을 강제로 내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원래 가진 잘 시간 신호를 자연스럽게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면 리듬을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조율사인 셈이죠. 그렇다면 멜라토닌,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보통 잠이 안 온다고 자기 직전에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줘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잠자리에 들기 약 2~3시간 전에 미리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7시쯤 드시는 거죠. 그래야 멜라토닌이 체내에 서서히 흡수되어 자연스럽게 졸음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좋을 거라 오해하시지만 멜라토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멜라토닌이 몸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적은 용량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고용량을 복용하면 다음날까지 졸리고 멍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mg 서방형이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되며 0.5mg이나 1mg 같은 저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내 몸에 맞는 정확한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멜라토닌은 전문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자녀분들이나 지인을 통해 해외 직구로 멜라토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직구 제품들은
성분 함량이 부정확하거나 심지어 표기된 용량과 실제 함량이 다른 경우가 많아 부작용의 위험이 큽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복용을 위해선 꼭 병원에서 진료 후 정식으로 처방받아 복용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진지하게, 멜라토닌이 비교적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로 내가 먹고 있는 다른 약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멜라토닌이 혈압이나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어 기존에 먹던 약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멜라토닌 복용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우울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수면학회에서는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에겐 멜라토닌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몸의 특수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주의사항입니다. 멜라토닌을 드신 후에는 당연히 졸음이 올 수 있으므로 최소 4-5시간 동안은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 조작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술이나 커피는 멜라토닌의 효과를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함께 드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약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지금까지 멜라토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멜라토닌은 분명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불면증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최고의 수면제는 약이 아니라 바로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건강하게 맞추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은 우리 뇌에 이제 아침이야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도록 도와줍니다. 권유하며 이와 더불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보세요.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낮잠은 피로하다면 3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저녁에는 과격한 운동 대신 가벼운 산책으로 몸을 이완시켜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의 밝은 빛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주범이거든요. 대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나만의 편안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멜라토닌은 뇌를 강제로 잠재우는 수면제가 아니라 흐트러진 수면 리듬을 바로잡아주는 조율사입니다. 둘째, 효과를 보려면 잠들기 2-3시간 전에 의사와 상의한 저용량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 후 처방받고 복용 중인 약이나 앓고 있는 질환을 꼭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멜라토닌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 규칙적인 생활 등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이 불면증 해결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의 편안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나만 알고 있는 꿀잠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